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자, 사고 없이 퇴근하시고 사고 없이 출근하시고 별일 없이 일하고 계신다면 가장 택시로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택시는 어떤 날은 운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날은 또 공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택시는 얇고 길게 가는 게 가장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택시 기사님들로 본다면 한 80 넘어서까지도 택시 일하시면서 내가 먹고 싶은 뜨끈한 곰탕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동료분들, 다른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80만 넘으셔도 힘든데 그래도 택시 기사님들 80 넘으신 분들 보시면 정정하시고 매일 일까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삶에서는 가장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토레스 택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지금 택시의 변화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5나 EV6 기아 전기 택시들이 대세죠. 그 중에서 이제 토레스 택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레스 택시 외에도 다른 전기 택시들이 있긴 한데 사실 가장 많은 건 아이오닉 5, 그 다음 아이오닉 6, 그 다음 EV6, 그 다음 여기 니로나 소울이나 이런 전기가 소수 있고 그 다음 토레스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요? 볼트 택시는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EV9 같은 경우 소수 보이고 벤츠 택시도 사진으로는 봤는데 거의 극소수가 있고 테슬라도 소수고 그렇습니다. 저는 토레스 택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죠. 토레스 택시 기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히 기사님을 많이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닙니다. 이 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디 대기하는 기사님을 보기가 좀 소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레스 택시가 서 있기만 하면 뒤에 이렇게 차 세워놓고 설금설금 옆에 가서 여쭤보긴 하는데 워낙 적게 보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번 물어본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토레스 택시를 비롯해서 QM6 그 다음 스포티지 자 요런 유두를 좋아하는 기사님들이 계시죠. 싫어하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좀 무게 중심이 높다 보니까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승용차와 다른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소나타나 K5 올해 택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회사 택시 하셨던 분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이게 높으니까 뭔가 꿀렁꿀렁꿀렁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SUV 택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찾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높으니까 앞에 똑같이 SUV가 있으면 별로지만 승용차가 있으면 저 앞에까지도 이렇게 도로 흐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높이 높은 게 의외로 운행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저도 기존에 카니발 하다가 요거 이제 아이오닉 5로 왔는데 카니발이 훨씬 편해요. 차는 그게 크지만 적어도 도심에서 훨씬 편한 게 뭐냐면 저기 멀리까지 도로 흐름이 훨씬 잘 보이는 그러면 우리 택시는 계속 와리가리 하고 해야 되잖아요. 차선 변경하고. 근데 거기에서 도로 흐름을 읽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게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것만 이렇게 SUV 택시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토레스 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정답이라고 깨닫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저도 이제 2년 타고 바꾼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에 이제 여름 정도에 바꿀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보조금 받으면서 산다면 약간 그때 약간 좀 해본다 그러면 테슬라 사고 싶고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저는 토레스 요걸 살 것 같아요. 그때 쌍용에서 다른 전기 택시가 나와 있으면 그건 괜찮겠지만 딴 거 아니면 토레스 택시를 사고 싶다. 코란도 토레스 둘 중에는 토레스를 사고 싶어요.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더 최신이고 그러면
왜 토레스 택시가 시간이 흐르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작년까지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팬데믹 이전은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주 초기였고, 그 다음 팬데믹 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면 팬데믹 때 우리가 비싼 전기차가 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보조금도 지금보다 좀 많았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그 팬데믹 때 사실 초기만 하더라도 부재가 전기 택시가 없었죠. 그러니까 와, 부재가 없는 게 가능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재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부재 없어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재가 없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부재에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일단 전기 택시가 굉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차들 대부분이 부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부재가 풀리는 그 유리함을 위해서 기사님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쓰는 기사님들도 계셨겠죠. 내 삶이 훨씬 쾌적해지니까 규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1000만 원, 1500을 더 쓰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니까 전기택시가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확실히 눈에 띄게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훨씬 늘어나죠. 특히 다른 거 다 부재에 묶여 있고 팬데믹이었을 때 전기택시만 부재 풀리면서 우리가 출퇴근 자정 어느 시간대 일을 하더라도 그 꿀 빠는 시간대를 더 적극적으로 빨아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아예 기사님들,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그 중간 시간대 길게 안 하고 출근 퇴근 자정만 뽑아먹는 기사님들 계셨죠. 뭐 이를테면 퇴근하고 자정까지만 바짝 한다든지, 아니면 출근하고 한참 쉬다가 또 퇴근 발휘만 한다든지, 그 시간만 피크 시간만 뽑아먹어도 매출이 쏠쏠하니까. 그리고 다른 택시들은 그걸 2일밖에 못하고 하루는 쉬는데 전기 택시는 그걸 매일매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크 시간이 그때는 꽤나 길었는데 그걸 계속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전기 택시 기사님들은 와, 이거 부재 없고 피크만 쏙쏙 뽑아먹어도 야,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고? 야, 전기 택시 이거 4천 해도 괜찮겠네? 괜찮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충전 비용도 훨씬 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약간은 좀 뭐랄까 자만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4천 넘어버리는 전기 택시를 많이 뽑으신 거예요. 야, 이거 되겠다 싶거든. 계속해도.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던 그 SM3 ZE 같은 전기 택시나 그 기존의 그 볼트였나? 그 쉐보레 전기 택시나 뭐 다른 것들, 그 다음 현대기아차에서도 이전 모델, 아이오닉 5 이전 모델들 전기 택시 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지금 전기 택시가 노났네? 그러면 더 비싼 거 사도 되겠어. 뭐 5월 할부 괜찮아. 지금 정도면. 그러면서 이제 막 4천 이상 택시를 막 싸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택시 수요가 폭발하고 전기차 폭발하고 그다음 엄청나게 대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더 안달이 난 거죠. 야, 부재 없어야 되는데 나도. 그리고 그 소문들이 쫙 퍼지면서 기사님들이 야, 나도 부재 없이 전기 택시 저거 하면 부재 없이 막 피크 시간만 쏙쏙 뽑아먹어도 매출이 저렇게 많이 나와? 그걸 막 소문 듣고 퍼지고 하니까 기사님들이 더더욱 전기 택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대기 많은 상태에서 기사님들은 더 조급해서 진짜 막 일반 택시로 나온 막 4천 후반 5천만 원 넘어버리는 그런 택시도 일단 뽑아달라고 막 아우성이었죠. 정말 비이성적인 상황이 사실은 팬데믹 때 전기 택시 시장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전기 택시인데 막 20인치 휠 달고 사륜 20인치 휠 거의 풀옵션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냥 그 EV6 같은 경우는 일반이잖아요. 택시 모델이 아니고 그 일반 모델에서 막 상급에 뭐 엄청 비싼 풀옵션 5천 초중반 넘는 그런 거 뽑으신 기사님들도 계시죠. 물론 그분들도 다 많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팬데믹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전기 택시 시장에 대한 뭔가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죠. 경제가 좋아지겠지. 야,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끝났으니까 돈 더 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팬데믹이 작년 말부터 이제 끝나가고 올해 쭉 지나가면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현실을 느꼈죠. 사실은 이 흐름이 2019년, 2018년 그때의 흐름이에요. 당연한 흐름. 근데 뭐 그때도 그나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좀 그러니까 약간 돈은 많이 썼던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너무 현실을 느끼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정 전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 넘으니까 그 술집 골목에 사람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가는 게 이제 논현동 먹자, 강남 먹자, 그 다음에 이태원, 건대 먹자, 뭐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뭐 이런 식으로 먹자 골목이나 이런 술집 근처, 물론 뭐 그런 거 근처에서도 이제 빙빙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 1시 딱 되니까 거의 끊겨버렸어요. 12시 50분 1시 되니까 콜 이제 많이 뜨는 그 피크도 끊겨버리고 이제 뜨문뜨문 콜이 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님이 확실하게 없다, 택시 손님이 확실하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있죠. 바로 노란색 빈차등. 카카오 블루의 빈차등이 많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2시까지도 그 카카오 블루 노란색 빈차등은 볼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정도에서 한 2시 반에서 3시 반, 4시, 한 2시 반에서 3시 반 혹은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짧게 노란색 빈차등이 보이지, 카카오 블루가 진짜 쉴 새 없이 막 시외도 가고 경기도도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도시만 해도 카카오 블루가 적고 아예 강남에서 그냥 어디로든 뭐 저기 그 신논현 그쪽으로 경부 타고 올라오다가 경기 갔다가 오시는 기사님들 신논현 빠지자마자 카카오 블루는 바로 또 예약당 뜨고 막 운행하고, 그 다음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기 하남 쪽에서도 들어오시다가 잠시 그쪽 빠져서 그 삼성역 가다가 또 계속 바로 예약 받아 나가고 막. 그래서 서울 그 강남 중간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카카오 블루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남 쪽으로 들어오다가 옆에서 다 콜 예약 잡고 또 빠지고 하니까 엄청났죠.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12시 50분 되니까 카카오 블루 빈차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 빈차등이 보인다는 건 우리 일반 택시는 그냥 콜이 거의 말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 블루 빈차등이 보일 정도면 강남에서. 그리고 그 빈차등이 보이는 시간이 꽤나 길었죠. 자, 지금은 피크 시간에 술집에 손님도 너무 적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원래 한참 지금 5월이면 돌아야 될 때예요. 돈이 돌아야 될 때예요. 이제 또 휴가철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사람 쫙 빠집니다. 없어집니다. 네, 사람들은 더워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휴가철에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 돈 쓸 수 있는 여유 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래서 여름 정도가 되면 또 쫙 빠지면서 한참 또 비수기가 좀 있죠. 지금 이제 여름에 빠지는 그 직전인데 심지어 12시 50분 정도가 되면 손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사님들은 다 경험하고 있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올해 쭉 지나면서 과감하게 나도 전기차 바꿔야지 라는 기사님들이 지금 다 마음 바꿨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택시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던 기사님들조차 지금 다 없어요. 다 대동단결 소나타, 대동단결 K5. 그래서 호남 출신 기사님들은 K5로 지금 대대적으로 넘어가고 있고, 소나타 대기 걸었다가 그 다음에 일반 기사님들도 다 소나타로 그냥 대동단결 하고 있고, 지금 전기택시 관심 있는 기사님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좀 네, 그렇죠. 아주 소수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재고차 아이오닉 5 구형 재고차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한 얼마 전까지 그 구형 재고차 할인 얘기 들었고 꽤나 할인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전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산다면 저는 신형을 권해드리지만 뭐 구형 재고차 할인이 꽤나 될 정도로, 그래도 할인이 많이 돼도 3,000원 넘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전기택시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피크 시간 쏙쏙 부재 없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이제는 밤에도 없고, 낮에는 그나마 좀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차들이 계속 이제 밤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낮에 많이 몰리니까 낮에는 계속 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택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자, 이게 복합적으로 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3,500, 4,000 이상 차를 산다? 그건 진짜 철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택시에 대한 관심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택시를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적다.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기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나타 예약하신 분들이 소나타로 대폐차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K5는 훨씬 인도가 빠르기 때문에 K5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 많이 대폐차하면서 전기택시 정리하고 나가는 분들이 증가하실 거예요. 즉 전기택시로 신규로 진입하는 기사님도 계시지만 전기택시 정리하고 다시 소나타 K5로 가는 기사님들도 꽤나 많아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택시에서 순수 기사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 추세보다는 그나마 전기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 중에서 선택지죠. 소나타 K5로 넘어가냐? 다시 전기택시로 대배차하냐? 자, 요 문제에서 왜 토레스가 가치가 충분하냐? 이건 이제 KG가 조금만 더 택시 기사에게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굉장히 잘 팔릴 건데 사실 저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은가 봐요. 제가 만약에 KG에 택시 전문으로 할 거면 젊은 애들 뽑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 중반 20대의 영업직. 그래서 걔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주면서 니들이 영업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KG 전기택시 전문으로 아예 영업직을 뽑아. 근데 그걸 어린 애들 뽑아야 돼. 왜? 걔들이 이제 활동력 높게, 쉽지 않지만 걔들이 활동력 높게 브로셔 가지고 아니면 아이패드 한 개 딱 가지고 택시 대기장 돌아다니고 강남 돌아다니고 하는 거야. 근데 나이 든 분들이 뭐 그렇게 접근하면 뭐 모르지만 바쁜 기사님들 가버리지만 그 이제 막 20살, 20 몇 살이야. 25, 23, 26 대졸한 애들 아니면 고졸한 애들. 걔들이 막 20 몇 살짜리 완전 어린 애가 그 만약에 토레스 브로셔 가지고 기사님 제가 요번에 KG에 입사한 신입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이거 토레스 택시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약간 큰 박스 들고 다니면서 낑낑거리면서 그러면 안 그래도 손님도 솔직히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 어린애들이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아들 같거든. 진짜 내 아들 사실 요즘 다 취업도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 아들 같은 이 어린애가 막 저렇게 해서 이제 막 영업사원 이제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고 제가 KG에 처음으로 입사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기사님 이거 얘기 잠깐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뭐 부담 드리고 뭐 전화번호 남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연세 드신 기사님들은 얘들이 내 아들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짠한 거야. 짠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한 3분 5분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는 우리 기사님들 시간 내줄 수 있거든. 그러면 고맙다고 해서 젊은 애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쇼 딱 들으면서 우리 토레스 택시 가장 장점이 10년 100만 킬로. 배터리는 100만 킬로 보증입니다. 물론 차가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배터리는 100만 보증이니까 이제 우리 전기택시는 예전처럼 2년씩 대폐차 못합니다. 선생님 이제 예전처럼 수입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택시에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아니면 전기택시 하나 뽑아서 50만 킬로, 60만 킬로까지 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쟁 회사들은 20만 킬로까지 보증입니다. 배터리.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없이 4, 50만 탈 수도 있지만 한번 고장나면 그게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예요. 사실상 연료비 아낀 거 다 토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 토레스는 10년 100만 킬로 보증이 됩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라면서 명함 주고 브로셔 드리고 인사 꼭 가면서 음료수 아니면 물 같은 거 하나 드리면서 기사님 고생하십시오. 라고 해서 20살 같은 막 어린애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택시 대기장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면 내 아들 같다고. 내 아들 같아서 진짜 짠해서 그게 머리에 떠나질 않을 거야.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택시 대폐차하고 그래도 전기택시 해볼까 하는 기사님들 어떻게 되겠어. 연락한다고. 어차피 영업사원 택시 손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현대기아차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 가면 어떤 대접 받습니까? 뭐 일반 대리점에서는 솔직히 취급받는 게 뭐 말하기도 좀 껄끄러울 정도로 그냥 뭐 그런 느낌이죠. 그나마 이제 택시 전문으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딜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싹싹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일반적인 분들은 뭐 택시 기사, 택시차 보고 싶음? 그 뭐 택시차 전시된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느낌, 딜러분들의 그 느낌은 솔직히 우리가 돈을 그래도 우리도 몇 천만 원 쓰는 건데, 와, 우리가 이런 취급 받아야 돼? 이게 왜 이러지? 우리도 차를 사러 온 건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죠. 우리 기사님들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다들 택시 전문 영맨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 대리점 가면 솔직히 그 느낌이 너무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KG가 적극적으로 택시 판매하는 영맨을 아예 20대 진짜 성공해보고 싶다, 인센티브 적극적으로 주면서 한 대 팔면 50만원 30만원 주는 식으로, 50만원 100만원 주는 식으로 해서 얘들이 나이 드신 기사님들의 그 감성을 건드리면서 내 아들 같은 느낌으로 20대 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택시 대기장 다 돌아다니면서 브로셔 드리고 설명드리고 인사 잘하고 KG 택시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효과 있을 거거든. 근데 똑같이 팔아, 똑같이. 현대기아차가 이미 대세면 KG는 거기에서 다른,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KG도 똑같아, 파는 태도는. 아니, 얘들은 그래도 좋은 차가 나오고 여기에서 접근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면 진짜 잘 팔리거든. 저는 이거 진짜 잘 팔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태도로 파니까 크게 답답해. 아니, 왜 다른 애들 이미 그 현대기아차에 뭐 너무 크고 잘 팔리니까 걔들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왜 걔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의 전기 택시는 이제 분명한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부재 없어서 우리는 피크 시간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안 되고, 연료비 충분히 뽑는다. 자, 이제 연료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300만 원, 300원 초중반이고 올 하반기 내년이 되면 거의 100% 400원대, 300원 후반 400원대 넘어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나는 집밥 있어. 그런 분들이야 소수죠. 집밥 있고 내가 집밥 계속 충전할 수 있으면 소수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점점 집밥으로 나만 충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불편이 증가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전기 택시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크 시간 뽑아먹고 부재 없이 다니는 것도 이제 끝났고 없고, 뭐 서울시가 부재 다시 해주면 몰라,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아끼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반대로 현대기아차에 20만 킬로 보증기간이에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들이 무서우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물론 보조금 나오는 것도 있지만 2년 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전기택시 중고 매물들은 다 보시면 한 15만, 13만, 짧은 분 13만. 그러니까 2년 타는데 13만이면 적게 탄 거죠. 13만, 아니면 15만, 아니면 18만. 뭐 이 정도. 20만 킬로 넘게 타는 기사님들은 중고 매물로는 적어요. 왜냐하면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팔아야 되거든.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계속 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문제없이 4, 50만까지 타면 고맙죠. 근데 만약에 보증기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연료비 아낀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조합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개인 택시 조합에서 현대기아차에 공식적으로 택시 기사, 전기 택시에 대해서 보증 연장 프로그램, 뭐 배터리에 대해서 40만 킬로, 50만 킬로 보증하는 대신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더 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아직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자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사들은 전기 택시 안 사죠. 자, 이제는 장점이 없어졌고 단점만, 아주 큰 단점이 있어. 보증기간 지나면 다 토해낸다. 만약에 배터리 고장 나면 정말 다 토해낸다.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선택하는, 전기택시를 선택하는 건 두 가지죠. 전기택시의 차값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즉 이제 또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차값이 2천만 원대로 진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하나가 있고, 자, 이 반대편에 그러면 뭐가 있냐? 40만 킬로, 50만 킬로까지도 탈 수 있도록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 요 두 가지면 이제 전기택시는 그래도 충족을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아이오닉5나 EV6 같이 보증기간이 20만 킬로 내에서 지금 정도의 가격은 기사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소나타 K5 하지. 뭐하러? K5 2000, 소나타 2300만 원 풀옵션 뽑아내서 후측방 경보까지 있고 그 좋은 옵션까지 다 완전 다 때려 박아 놓고 차도 크고 좋고 승차감도 좋다라고 뭐 기사님들마다 다 차는 너무 좋다고 만족하고 계시니까 아쉬운 게 없어 지금 소나타가. 근데 그게 2300이야. 그럼 그거 한참 타고 몇 년 타고 팔아도 한 800만 원, 700만 원만 받아도 1000만 원만 받아도 얼마 까이지도 않고 연료비는 2리터. 이걸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증기간 20만 킬로짜리 3천만 원 넘는 전기택시는 사실은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KG의 토레스가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100만 킬로입니다. 선생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기택시 가격이 아직 덜 내려왔는데 우리 토레스 택시는 그래도 선생님이 5년 6년 타셔도 됩니다. 1년 6만 7만 킬로 타신다 하더라도 7만 킬로 많이 타셔도 5년 타시면 35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35만 킬로는 우리는 10년 100만 킬로 보증입니다. 배터리 고장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 고장나서 고칠 수야 있겠죠.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일반 자동차도 다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가장 비용이 비싸고 걱정되는 배터리는 10년 100만 킬로 보증해드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차값은 아직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토레스 택시는 선생님이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많이 50만 킬로 타시다가 돈 많이 버시고 그때 이제 훨씬 또 저렴하고 괜찮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을 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20만 킬로 보증인 전기택시 사시면 만약에 20만 킬로 지났을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고장이 안 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고장이 안 날 거면 아마 회사가 50만 킬로, 100만 킬로 보증을 해줬겠죠. 어차피 고장이 안 날 거면. 자, 이런 식으로 공략해서 잘 들어가면 사실 토레스가 잘 팔리거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참 궁금해요. 그래도 가치를 아는 기사님들, 배터리요. 이제 전기택시 시장에서 상황이 달라지고 전기택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예 싸거나 아니면 적어도 20만 킬로 넘어도 배터리 보증에서는 문제가 없는 토레스 택시에 대한 그 가치를 알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토레스 택시 기사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토레스 택시도 싼 건 아니라서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근데 시간상으로 본다면 토레스 택시가 꽤나 선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걸 기사님들에게 접근을 해야죠. 이런 정보를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게 오히려 젊은 애들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인센티브 주고 걔들 하루에 뭐 기사님들 100명에게 50명에게 30명에게 뭐 설명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인센티브 5만 원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50명 100명에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브로셔 돌리고 설명을 하고 명함 돌리고 했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주는 식으로 하면 지금 20대 애들 중에서 힘든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에게 도전해서 니들이 한번 영업직으로 성공해봐. 성공 충분히 20대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복돋아 주면 걔들이 막 20대 애들이 뻘뻘 흘리면서 물병 가득 들고 다니면서 물 나눠주면서 설명하면서 막 그러면 내 아들이 막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미 거기에서 설명 들으면 그 기사님은 마음 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차 바꿀 때 내 아들 같아서 연락해서 토레스 산다고. 왜 이걸 못할까? 난 이해가 안 돼. KG도 배가 부른 건가? 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토레스 택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차도 예쁘고 특히 저는 이제 공항을 많이 다니니까
공항 다니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대기장에 가면 그 아이오닉 5도 이게 뒤가 완전 눕혀지고 뒤에 공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의자 다 접고 누워서 주무시는 기사님은 아이오닉 5 택시랑 토레스 택시 기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누워서 자고 계세요. 시원하죠. 뒤에 트렁크 문 열어놓고 거기 뒤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아예 그냥 누워서 베개 같은 거 하나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럼 완전 거의 뭐 집에 방에 눕듯이 누워서 잘 수 있거든요. 그런 기사님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기사님은 후측방 경보도 그 블랙박스 4채널짜리로 이렇게 달아놓으셨네요. 화성 기사님이시고 차 예쁘고 트렁크도 크고 좋아요. 눈높이도 높고 또 배터리도 뭐 LFP고 네. 크게 뭐 단점이 없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팔릴 건데 그렇게 또 토레스가 잘 팔려야지 사실은 현대기아도 긴장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그게 좋은 거니까요. 제발 좀 토레스가 잘 팔렸으면 좋겠고 이제 전기 택시 선택에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장점이 적어지고 단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돈 여유 있고 뭐 그런 분들 집밥 있고 차가 뭐 일시불로 다 질러버릴 수 있고 할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은 전기 택시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기 택시를 선택할 이유는 크게 없다. 소나타가 의외로 너무 잘 나왔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나타 택시가 연식 변경하면 가격을 분명히 올리겠죠.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건 올려도 잘 팔릴 테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레스 택시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들 사고 나지 마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운행 잘 하십시오.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저는 돈을 못 벌어서 설렁탕을 못 먹겠어요.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